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는데도 지금 연 곳은 없고, 열었다고 해도 갔는데도 닫혀있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저희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무슨 일을 겪었나요? 병원에 갔다 왔죠. 제가 심장이 쫄깃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천식이 좀 있는데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저희 남편이 먹는 약을 리옹에다가 두고 왔답니다. 그래서 또 미련하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거를 참겠대요. 참다 천식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나 봐요. 여기 파리에 숨 쉬는 게 조금씩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응급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응급실 가기 직전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또 미련하게 계속 이렇게 있길래 그냥 제가 힘들어서 병원을 가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병원이 그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그 제너럴리스트가 이곳 사람들의 주치 개념이거든요. 제너럴리스트가 소견서 같은 걸 써줘야 이제 스페셜리스트 그 조금 더 상급 그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너럴리스트를 만나기 자체도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연 병원을 찾는 것도 힘들었고 열었다고 해도 영어가 되는 또 제너럴리스트를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어가 안 돼갖고 퇴짜를 맞은 곳이 반, 문을 닫은 곳이 반. 그래서 이 숨을 못 쉬는 남편을 데리고 비 오는 날 정말 온 동네를 헤매서 다녔습니다. 지금 구글에 나와 있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는데도 지금 연 곳은 없고, 열었다고 해도 갔는데도 닫혀있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저희 동네 앞에 대형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약국을 찾아갔죠. 문연 병원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병원이라도 수소문하자 싶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다행히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약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약사분이 두 가지 방안을 주셨죠. 첫 번째는 혹시 너 처방전 갖고 있니? 미련하게 처방전도 없었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뚫레뚫레 오셨어요. 또 우리 남편분은. 솔직히 처방전을 갖고 여행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기저질환 있으면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을 이용해 올 거랑 놓고 온 거 그걸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지. 되게 잘못한 거지. 다 잘못한 거죠. 어쨌든 처방전이 없었어요. 처방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두 번째 방안은 그 원격 진료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여행객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한국에 그럼 연락해서 그 처방전을 받아오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기엔 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 진료 받아서 약을 타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은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운터 뒤쪽으로 따라 들어가는 그 따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의사와 이제 진료가 가능한데 그날은 그 전날 파리가 아니라 전체 프랑스 전역에서 되게 큰 시위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되게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왔던 그런 시위였는데 그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 다음날 오전에 예약을 잡고 다시 오겠냐 해서 알겠다. 그럼 다음날 다시 오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약을 다시 잡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약사분은 없었어요. 그 약사분은 안 계셨고 다른 약사들이 있었는데 그 약사들이 갑자기 의사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괜찮겠냐 너네 불어 하냐 라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불어 못하는데 너네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우리 바쁘다 못 도와준다고 갑자기 다들 한 두세 명이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저희는 빨리 우리 남편 빨리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어쨌든 들여보내달라. 우리가 트라이 해보겠다. 이제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날 약사분은 진짜 친절하게 그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별을 선택하는 것부터 다 불어거든요. 영어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약사분은 그 진행하는 것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같이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를 넣어놓고 다 나가버렸죠. 짧은 불어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되게 친절한 다른 약사분이 오셔갖고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려서 바로 진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 위생모가 있어요.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위생모를 착용을 하고 헤드셋을 껴야 돼요. 그리고 그 스테이션 그 기계 앞에 A부터 E까지 5개 알파벳이 적혀 있거든. 그게 각각이 이제 뭐 시간을 측정하는 거, 맥박을 측정하는 거,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거. 각각 필요한 이제 기계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이 심장 박동수랑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재는 거를 했죠. 잰 그 수치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알려주면은 그거를 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의 상태를 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수치 불러주니까 바로 너 약 필요하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신기했었어요. 옆에서 보면서 이거 되게 이렇게도 진료가 가능하구나. 꽤 괜찮더라고. 선생님이 영어가 잘 안 된다고 오히려 본인이 미안하다고 영어를 못해서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아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었던 약간 그런 되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에는 분명히 우리가 25유로, 그랬지. 25유로로 봤는데 일요일날 가서 봤더니 44.06유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25유로로 봤는데요 라고 했더니 일요일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25유로고 일요일은 44.06유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일요일 할증이 붙긴 하지만 일요일날 진료가 된다는 게 어딥니까? 의학 용어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거의 비슷비슷해.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천식 어차피 영어를 아즈마잖아. 프랑스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 맞아. 그래서 자기 증상 관련된 단어 몇 개만 준비해서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프랑스에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아파요. 정말로 응급 상황이면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프다 하면은 저는 프랑스 약국을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 작년 딱 이맘때 이곳 세리스에서 저는 기침 때문에 똑같은 약사분한테 기침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약국이 우리한테는 화장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약국으로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의료비, 의료 보장이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말했던 응급실? 구급차 불러도 미국은 몇천 불 깨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가서 진료를 받아도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한국으로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100유로 왔다 갔다 해. 아 진짜?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대. 그리고 약 같은 경우도 프랑스가 약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약국 믿어볼 만한 것 같아. 약이 좋은 것도 많고 약사들 선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도 많고. 좀 몸이 안 좋거나 좀 아프다 싶으면은 약사들에게 좀 증상을 얘기하고 처방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좀 판단이 드신다면 그 대형 약국 가셔서 이 텔레닥터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그 병원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프랑스에서 이렇게 가까스로 외국인으로서 제너럴리스트 약속을 잡고 약속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의사를 만나서 또 이렇게 진료 받고 또 약국을 가서 또 약을 사. 좋았던 점은 이 약국 안에서 텔레닥터를 만나다 보니까 바로 약을 그 자리에서 받아올 수 있었던 점도 되게 좋았거든요. 프랑스에서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들이 높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마도 가야지라고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특히 선뜻 언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은 텔레닥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다 싶었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의 그 병명과 또 좀 필요한 약이 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좀 해결이 됐던 부분이고,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요. 저희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하나의 또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컨텐츠를 좀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 여행을 하신다면, 또 단기여도 제 생각에는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이게 기저질환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방전은 항상 지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여행 날짜에 상관없이 이런 그 처방전을 지참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진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라도 꼭 한 장 찍어서 항상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좀 아프다 하면은 그 대형 약국을 찾아가셔서 텔레닥터 스테이션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너 만약에 불어를 못하니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밀어붙이세요. 그러면은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일단 나의 몸이 낫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대부분 안 되더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나의 증상과 나의 병명과 뭐 그런 것들은 항상 영어로 혹은 또 불어로 미리 좀 준비해서 가시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된 이런 정보들이었어요. 타국에서 아프면 더 무섭고 또 서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더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가 또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